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인생책 7번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에 쓴 인간관계론과 성공대화론 등 자기관리론과 함께 불후의 3부작으로 불리며 2024년 현재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의 대중연설 강의를 듣고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자도 1909년 뉴욕에 사는 가장 불행한 젊은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트럭을 파는 일을 했으며 자신의 일을 알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또 경멸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고 바퀴벌레와 함께 살며 싸구려 음식을 먹고 앞날은 막막하기만 한 삶. 매일 밤 실망과 걱정, 두려움으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겠다. 내가 대학 시절 꿈꾸던 글을 쓰는 것과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교육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YMCA 야간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나아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개발서들이 전무했던 그 시절 직접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론과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인 자기관리론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 기회가 되는 순간인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떤 성공도 절박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운만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그 순간들을, 바닥일 것 같은 그 순간들을 극복했기에 결국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그렇듯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는, 알아야겠다는, 바뀌어야겠다는, 성공해야겠다는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우리의 그릇된 신념일 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넘어 성공한 삶으로 가는 그의 조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한없이 견뎌온 무한한 과거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는 미래가 교차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영원 중 어느 안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모조리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즉 지금부터 잠이 들 때까지의 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물섬을 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버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는 누구나 견딜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나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다. 해가 질 때까지라면 누구나 유쾌하게 인내를 가지고 다정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면 수만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미리 생각하고 시작조차 하기 전에 걱정과 두려움 등으로 불안해하기 일쑤입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알이 좁은 구멍을 하나씩 통과하듯 한 번에 하나씩 서서히 일정하게 일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기원전 30년 전 로마 시인 호레이스가 쓴 시입니다.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하여라. 오늘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사람, 내일이여 무슨 짓이라도 해보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인간 본성에 관한 비극적인 사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자꾸 미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고 지평선 너머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매혹적인 장미 정원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비극적일 만큼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르게 마음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당연한 진실을 명심하며 인도의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새벽에 바치는 인사입니다. 이 하루를 살펴라. 하루가 인생이며 또 인생 중에 인생이니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대 존재의 진실과 현실이 담겨 있으니 성장의 축복, 행함의 영광이, 아름다움의 광휘가 어제는 한낱 꿈이고 내일은 환상일 뿐이니 하지만 오늘의 충실한 이에게 어제는 행복한 꿈이며 내일은 희망 가득한 환상이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잘 살펴보라. 이것이 바로 새벽에 바치는 인사.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7가지 마음 습관. 100만 달러를 준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카네기의 강의 매니저였던 해럴드 에벗의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1934년 어느 봄날 웹시 웨스트도어티 거리를 걷다 제 모든 걱정을 없애주는 광경을 봤습니다. 단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10초 사이에 10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2년째 웹시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두었던 돈을 다 날렸고 대출받은 돈을 7년에 걸쳐 갚아야 했습니다. 바로 전 토요일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캔자스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공인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듯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없었던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판자에 앉아 나무 막대를 손에 쥐고는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길을 건너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낮은 턱을 넘기 위해 몸을 들려고 애쓰는 순간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지요? 그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그를 쳐다보고 있으니 저는 정말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해하고 즐겁고 당당한데 다리도 있는 제가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는 상공인 은행에서 100달러만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달러를 요청할 용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를까봐 캔자스시에 가려고 한다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캔자스시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요즘 저는 화장실 거울에 다음 구절을 붙여놓고 아침에 면도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나는 우울했다네. 신발이 없어서. 발 없는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대체 나는 왜 걱정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은 그것이 지극히 사소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문제없는 부분이 90% 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문제없는 90%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10%는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걱정하면서 마음 상하고 위궤양에 걸리고 싶다면 문제가 있는 10%에 집중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90%를 무시하면 됩니다. 어느 영국 교회에 다음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를 새겨야 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에 대해 감사하자.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러한 부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즐거움이라는 선생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억 달러를 준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두 눈을 팔겠습니까? 두 다리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요? 손은, 귀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쇼펜하워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늘 생각하는 것은 인류가 지닌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역사에 유례 없을 만큼 어떠한 전쟁이나 재해도 이 정도로 큰 재앙을 유발하지는 못합니다. 20년간 불안과 빈곤, 굶주림을 겪다가 마침내 당대 최고의 작가이자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화술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로건 피어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자만이 즐기는 것에 성공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모습대로 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절반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적, 정신적 차원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셈입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다는 걱정으로 단 1초라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던 존재입니다. 태고 이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한 후에 여러분이라는 특정인이 태어날 확률은 300조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300조 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 여러분과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과 자신을 노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만의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